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화 구조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3요소가 있어요. 그 구조 기능미라고 이게 이제 비트르비우스가 건축의 3요소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현재 지금은 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재난이나 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화재로부터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화재는 화재 예방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재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화 구조는 화재 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체 붕괴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서 안전한 대피와 효율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제 설계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자와 시공자 모두 내화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네, 블로그나 아니면 이게 유튜브를 보시면은 컨텐츠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서 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현대 건축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화재가. 그래서 우선 오늘은 내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화 구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령 정보부터 먼저 확인하실 건데요.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 구조와 방화벽 있습니다. 1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1조 방화구획안의 건축물 50조 51조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내화 구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내화 구조라고 하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6조 건축물의 내화 구조. 법 50조 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나와 있죠. 자, 건축물의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화 구조를 하기는 하는데 내화 구조에 대한 대상이죠. 내화 구조에 대한 대상이 건축물의 내화 구조 56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럼 내화 구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화 구조를 만들 수 있냐를 봐야 되겠죠? 내려오시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벽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막까지 나와 있고, 외벽 중 비내력벽, 기둥, 바닥, 그 다음에 지붕, 계단, 각 그 주요 구조부마다 어떻게 하면은 내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나와 있고요. 8, 9, 10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일정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은 내화 구조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표가 너무 큰데 보겠습니다. 내화 구조를 위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열거해 놓으면은 내용이 눈에 좀 안 들어와서 보여드리면은 외벽 중 비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 이렇게 있죠. 벽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청근 콘크리트
철골조, 묵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조,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께 10cm 이상이어야 된다. 철골조일 경우에는 벽은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 양면 바름을 해야 되고 두께 5cm 이상인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재를 덮은 것. 그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석조, 그다음에 벽돌조 이런 경우에는 두께를 1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제로 덮은 두께 5cm 이상일 것. 철골조 철망 모르타는 그 바른 바탕을 불연 재료로 하는 것을 한다. 경량 기폭 콘크리트 패널, 경량 기폭 콘크리트 블록조 두께 10cm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각 부위별로 내화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별표로 올려놨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화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는 방화구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내화 구조를 아셔야지 방화구획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방화구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한번 저장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